4주차. 4주차의 주제는 NGS 데이터 다루기입니다. 여기 NGS 관련해서 패스트Q 파일이나 NGS 분석에 관련된 파일들이 어떤 게 있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파이썬을 써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개략적인 아마 자세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고요. 파이썬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을 한정적으로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NGS 데이터를 다룬다는 얘기는 각각의 이런 NGS 장비들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말하겠죠. 지금 이제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NGS 장비들이고요. 크게 일루미나 장비, 454, 솔리드 요 세 장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NGS 데이터를 써서 리시퀀싱, 매핑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mRNA, RNA-seq, chip-seq, metil-seq 이런 다양한 분석들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NGS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응용은 상당히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계속적으로도 데이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적절히 분석해야 되는 게 실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NGS 데이터를 다룬다라고 하면 장비에서 베이스 콜링을 해서 FastQ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FastQ 파일이 얻어지게 되고 저 파일을 얼라인먼트 혹은 어셈블리를 해서 샘 파일 혹은 벤 파일을 만들어내고 그 파일에서 베리언트 콜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VCF라는 확장자의 파일을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 이쪽 분야에서 하는 데이터 처리 과정입니다.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많은 대다수의 NGS 분석이 이 베스트 프랙티스 안에서 수행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샘플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샘플이 여러 개의 샘플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모델 오가니즘 하나만 시퀀싱을 한다 그러면 샘플이 하나지만은 예를 들어 암 환자 100명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샘플이 100개가 되는 겁니다. 100개 각각마다 이 지금 넌 GATK가 GATK라고 하는 프로그램 쓰지 않는 부분이 나머지는 다 GATK라는 프로그램으로 다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셈블 하는 과정이 있고요. 매핑이라고 맵 투 레퍼런스에서 매핑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리얼라인먼트, 리캘리브레이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보정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합해서 베리언트 콜링을 하고, 그 다음에 스닙을 찾고, 또 찾은 스닙도 또 리캘리브레이션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과정들이 보통은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하나의 파이프라인 안에서 다 자동으로 이렇게 동작을 시키도록 많이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는 게 추세고요. 대부분이 GATK라는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을 하고 어셈블리를 다른 어셈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일부 부분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FastQ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FastQ 파일은 4줄입니다. 한 레코드에 4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아이덴티파이어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시퀀스가 있고, FastQ의 시퀀스는 되게 짧아요. 짧은 게 있고, 플러스 표시가 있고, 뭔가 주석이 있는 다음에 퀄러티 내용이 있어요. 퀄러티. 그러니까 이 FastQ 파일은 요 염기 서열과 함께 동시에 이 염기 서열에 이게 퀄러티가 얼마인지를 적어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퀄러티냐? 이제 저거는 인코딩한 거예요. 그래서 저 인코딩한 정보를, 퀄러티 정보를 보면 이게 특수 문자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자를 여기부터 33부터 읽어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여기를 0부터 해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각각 좌표계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장비들마다 센거 장비냐, 솔렉사 장비냐, 일루미나 장비냐에 따라서 저 퀄러티 부분을 읽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장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퀄러티 부분을 파싱할 때는 이 FastQ 파일이 어느 장비에서 얻어진 건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이 퀄러티를 체킹하는 부분을 혼동하지 않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파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바이오 파이썬에서도 파싱할 수가 있어요. SIGIO에서 포맷을 FastQ로 하면 바로 파싱이 됩니다. 파싱이 되면 저렇게 되는데, 저거를 제가 예제로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헤드 샘플 1.fastq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fastq 파일의 일부 앞에 부분들을 출력한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파일을 읽을 때 from bio import SIGIO 그다음에 SIGIO.parse 파일 이름을 써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 파일의 이름 파일의 이름을 적고 파일의 형식 fastq 이렇게 적으면 파싱은 제너레이터가 나오는 거고, 이거를 제너레이터라고 일단 이름을 정한 다음에 넥스트라면 하나씩 레코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 레코드는 똑같습니다. fastq나 fast나 똑같아요. 이거를 레코드라고 이름을 정하고 포맷 fast 하면 이걸 바로 파스타 파밀로 파스타로 출력한 거예요. 파스타 포맷으로 출력한 겁니다. 이거를 이 포맷 중에 FastQ가 있어서 FastQ로 출력할 수도 있는 거고, FastA로 출력할 수 있는 거고. 자, FastA로 출력하면 지금 원래 FastQ에는 퀄리티가 있다 그랬잖아요. 각 자리마다. 그럼 여기에는 퀄리티가 없지 않느냐? 원래 FastA 포맷에는 퀄리티가 없고요. 대신에 레코드 안에는 여전히 이 안에는 퀄리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퀄리티 정보가 어디 있냐면, 레코드의 속성 중에 보면 letter annotations라고 있습니다. letter annotations가 글자마다 annotation이란 얘기죠. 그래서 레코드.letter annotation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annotation 중에 spread quality라고 하는 속성 그 안에 보면 각 자리마다 그 퀄리티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혹은 record.format 이게 fastA 하면 fastA 포맷이었잖아요. 포맷 중에 퀄이라는 포맷도 있습니다. 퀄이라는 포맷은 퀄리티만 정리하는 포맷이에요. 이렇게 퀄리티만 나오는 포맷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오 파이썬의 레코드를 이용해서 시퀀스 fastq 파일의 레코드에 속성들을 하나하나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포맷 중에 이게 fastq가 있고요. fastq는 곧 fast 센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fastq 솔렉사, fastq 일루미나 각각 포맷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이거는 실제로 장비에 따라서 이거 적절하게 포맷을 정의를 해줘야 퀄리티가 제대로 계산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실수하지 않고 그 부분을 진행해야 되고요. 몇 가지 옵션, 몇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는 관련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참고하시면 되는데, FastQ 파일을 FastA로 변환하는 방법이 방금 소개해드린 바이오 파이썬을 쓰는 거 말고도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바이오 파이썬을 쓰면 좀 느려요. 왜냐하면 파이썬으로 큰 파일을 다루기엔 좀 느리기 때문에 좀 빨리 동작하게 하고 싶으면 바이오 파이썬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먼저 행리라는 분이 만든 오래된 펄 스크립트가 있대요. 저 펄 스크립트를 써서 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FastX 툴킷이라고, FastX 그 QC 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죠. 그 NGS 데이터 QC 할 때 쓰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써서도 이게 프로그램 안에 FastQ2 Fast하는 프로그램인데 저걸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UCSC 지놈 브라우저 유틸리티에 있는
FastQ2FA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요걸 써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FastX 툴킷 안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요걸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 C나 C++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서 훨씬 빠르게 동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파이썬의 SIGIO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지금 SIGIO.parse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바로 컨버트라고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요 명령을 하면 요 파일을 요 파일로 바꿔주게 됩니다. 요 파일의 형식이, 이 파일 형식이 이거일 때 출력 파일의 이름은 이거고 출력 파일의 형식은 이거고, 이렇게만으로도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유닉스 명령인 sed라는 명령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불필요한 줄 빼고 딱 그 필요한 줄만 넘기는. 엠보스라는 프로그램 안에도 이게 SIGLET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거는 만약에 FastQ 포맷의 파일이 되게 사이즈가 커요. 여러분들 아마 다뤄보시면 아셨겠지만, 이게 네트워크로 주고받다 보면 뭐 일부 끊어진 채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게 체크를 항상 해줘야 돼요. 보통은 MD5 책선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네트워크를 어디에 누군가 전송을 해줬으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전체 파일이 다 전송됐다라고 보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항상 써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안 쓰면 잘려질 거예요. 끝에 부분이 잘린 상태로 네트워크로 전송이 중단된 형태로 전송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거를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야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그런 경우에는 저기 제가 적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 부분만 간추려 있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 이터레이터를 돌려서, 이제 사실은 FastQ 파일이 4줄이잖아요. 4줄인데 그 이제 lines라고 하는 변수에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한 줄씩 읽으면서 4줄을 만들어서 이 4줄이 밸리드한지 체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이 저 골뱅이로 시작하고, 요 세 번째 줄이 플러스로 시작하는지를 체크해서 이상 없으면 걔는 그대로 넘어가고, 만약에 저 포맷이 깨져 있으면 저게 안 돼 있을 거잖아요. 저런 경우는 빼고 그렇게 해서 이 밸리드한 부분만 간추리는 스크립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응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FastQ를 써서 할 수 있는 정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AM 파일입니다. BAM 파일은 보통 어셈블리 결과들이 보통 BAM 파일이라고 하는 형식에 정리가 되죠. FastQ 포맷은 장비마다 막 다 약간씩 다른데, BAM 파일은 뭐 장비마다도 통일이 되어 있고요. 통일이 되어 있다고 하기보다는 일단 각각 다른 장비에서 얻은 파일도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BAM 파일을 이제 VI나 텍스트 열어보면 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쓸 수 있는 방법은, 이게 BAM 파일을 저희가 다뤄야 된다, BAM 파일을 본다 이럴 경우에는 샘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샘툴스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다룰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BAM 파일을 보는 예제로 제가 텍스트 프로그램을 볼 수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NCBI 지놈 워크벤치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BAM 파일을 보고 다루기에 되게 좋아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이거 이제 NCBI 사이트에서 NCBI 지놈 워크벤치라는 프로그램을 찾으면 거기서 이제 툴스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쓸 수가 있어요. 열어보면 그 노트북이 아닌 좀 사양이 좋은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에서 이런 BAM 파일을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맥용도 있고 리눅스용도 있고 윈도우용도 있고 다 오픈돼서
되어 있고요. 여기서 파일 오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임의로 받아놓은 경로가 있습니다. 이거를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그러면 뱀파일을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읽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오픈 뉴 뷰 명령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래피컬 시퀀스 뷰 하면 여기서는 그 이제 17번 염색체인가 이거 전체 하나의 뱀 파일인데 여기 하나의 뱀 파일 전체를 이렇게 올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안 걸렸네. 이게 뜨는 사이에 잠깐 다시 명령행으로 돌아가서 뜨는 사이에 명령행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거는 이제 GUI 프로그램으로 뱀 파일을 보는 거고 이제 요 명령행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샘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샘툴스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이게 여기서도 이제 맥에서도 그 설치를 하면 되고요. 이게 우분투에서는 apt get install 샘툴스 이 명령 한 줄만 하면 바로 우분투에서도 이 샘툴스 프로그램 설치가 됩니다. 맥에서는 이제 명령이 이게 아니고요. 홈브루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홈브루. 그래서 홈브루의 명령은 브루예요. 인스톨 이러면 이게 설치가 됩니다. 이게 돌아가려면 홈브루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또 깔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이 명령들이에요. 이게 서브 명령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요 예제를 보여드리려면 일단은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오래 안 걸렸는데 지금 원래 샘툴스 이러면 이 명령이 돌아가는 건데 이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 프로그램이 어딘가에 패스가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패스가 앞에 which 이런 명령 하면 이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옵니다. 요 경로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 경로에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는데 ls user local ls array user local bin tools 하면 요 파일이 지금 링크인데 원래 가리키는 경로가 나옵니다. 저 디렉토리 한번 가보면 이제 샘투스라는 프로그램 설치했을 때 이 경로에 설치가 됐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쉐어 이런 데 가보면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들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이그젬플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여기로 왔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떴네요. 떴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를 열어서 얘를 이렇게 줌인 하면은
그래서 그 뱀 파일에 실제 리드들이 맵핑된 모습들을 이쪽에서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GUI로 볼 때는 이것도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은 이거는 이제 SAMTools FAIDX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이 fast A 파일을 가지고 인덱스를 만든다는 명령이고, 이거는 이제 SAM 파일을 뱀으로 만드는 명령이고, 뭐 여러 가지 명령 중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명령 중에 하나가 tview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tview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뱀 파일을 보는 명령이에요. 명령행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SAMTools tview ex1.bam 이러면 이런 그 VI에서 쓰던 그런 에디터가 뜨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비게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 파일을 보는 용도로 이렇게 SAMTools tview를 써서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파일업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파일업은 그 콜링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특정 자리에 이게 지금 염기가 어떤 건지 콜링하는 건지 파일업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SAMTools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뱀 파일을 다룰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써서 뱀 파일을 다루는 거고, 파이썬을 가지고 쓸 때는 파이셈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파이셈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쪽에 pip install 파이셈 이러면 설치가 되고요. 얘는 뱀 파일이나 셈 파일들을 파이썬에서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쓰는 예제를 적었습니다. 예제인데 이 예제는 저 뱀 파일을 하나 여는 방식이고요. 요 파이셈을 임포트한 다음에 저렇게 열을 수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뱀 파일 안에 크로모점 1의 포지션 100번부터 120번까지 그 영역에 대해서 파일업을 합니다. 파일업을 한다는 얘기는 한 포지션마다 이렇게 염기를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일업된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거의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고 그 관련 정보를 출력해 줍니다. 이거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뱀 파일의 그 베이스하고 여기에 있는 관련 정보들, 얼라이먼트 Q 네임, 얼라이먼트 시크 네임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염기가 어떻게 콜됐는지 저런 정보들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쓰면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뱀 파일이 나한테 있는데 특정 좌위에 그 염기만을 딱 별도로 한번 콜링해 보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써서 특정 자리를 콜링된 염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셈이라는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VCF인데요. VCF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그게 시퀀싱 샘플이 100개인 경우를 하나의 뱀 파일에 넣었다라고 하면은요, 뱀 파일이 샘플이 10개가 따로, 그건 각각 따로따로 이제 이터레이션으로 그만큼 돌려야 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여러 개의 샘플을 하나의 뱀 파일에 또 넣는 포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셈블 할 때 아예 다 섞어서 어셈블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좀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라이브러리나 문서를 보고 하면 되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샘플별로 뱀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별로 뱀 파일을 파싱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가장 빠른 거는 아까 SAMTools라는 프로그램에서 바로 파일업 명령을 치는 게 가장 빠르고요. 그걸 이제 파이썬에서 연동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니고 좀 전에 설명했었던 서브 프로세스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SAMTools라는 프로그램을 호출해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파이셈 임포트 해가지고 파이셈에서 요 라이브 그 사용법대로
돌리면서 값을 가져올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기본적으로 뱀 파일이 나오고 다음에 이제 VCF 파일이 나온다 그랬는데, VCF 파일은 베리언트 콜링 파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고요. 앞부분이 헤더고 여기부터 데이터인데, 실제로 데이터들은 이게 어떻게 있냐면, 이게 지금 샘플이 3명입니다. 세 NA0001, NA0002, NA003 3명이고, 실제로 이 사람의 3명의 각각의 데이터는 여기에요.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스닙 아이디로 이렇게 돼 있고, 레퍼런스는 G인데 얼터너티브 이 자리가 A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관련 뭐 알리 프리퀀시 정보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실제로 데이터입니다. 이게 NA 이 사람의 데이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데이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데이터. 그래서 이게 앞에가 0이면 제 기억에는 이게 레퍼런스고, 이게 1이면 얼터너티브 맞나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포맷이 되어 있고요. 아무튼 VCF 파일은 NGS 작업을 하면서 거의 최종적으로 이제 얻어지는 파일이고, 이 파일을 보고 각각의 뭐 스닙을 찾는다든지, 뭐 지노타입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되겠죠. 이 관련 뭐 이 VCF 포맷이 벌써 4.1 버전이 벌써 4.1인데, 관련해서는 이 천지놈 사이트에 가면 이 스펙 정보가 있고요. 이 VCF 포맷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또 C로 만들어진 유명한 프로그램이 VCF 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분투나 이런 데서는 apt-get install VCF 툴스 하면 바로 설치가 될 겁니다. 이게 C++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얘는 어떤 기능들을 하냐면, 이렇게 VCF sample.vcf 한 다음에 크로모점 1 해서 from base pair to base pair,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추출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뭐 diff 한 다음에 other.vcf 하면 또 다른 VCF 파일이랑 차이점을 분석해서 보여준다든지, 요거는 pdinc 이러면은 이게 지금 VCF 포맷을 pdinc용 포맷으로도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파이썬에서 VCF 파일을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PyVCF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그렇게 다르진 않고요. 임포트 VCF 한 다음에 이것도 리더에서 파일을 읽어서 각각의 그 라인별로 이 각각의 한 줄 한 줄을 라인으로 읽으면서 이 VCF의 컨텐츠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VCF고, GFF3은 이 부분은 이제 VCF 쪽은 주로 이제 메디컬 쪽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샘플을 가지고 베이스 콜링을 해서 변이를 찾을 때에는 보통 VCF로 정리를 많이 하게 되고요. 만약에 모델 오가니즘을 뭐 드노보 어셈블리로 시퀀싱을 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지놈 애노테이션 이런 걸 해서 하겠죠. 약간 방법이 달라지는데, 지놈 애노테이션을 한다고 하면 결과를 GFF3라는 포맷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GFF3라고 하는 이 포맷이 거의 모든 유전자 구조나 유전자의 기능 정보들을 다 이 포맷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포맷에 대한 원리를 말씀드리면, 이게 저쪽에 이제 유전자가 있고요. 저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고, 유전자 안에는 mRNA가 있고, mRNA는 구분이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mRNA 이 안에는 엑손으로 또 나눠져 있고, 엑손 중에는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 프로테인으로 번역되는 CDS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이 그림을 이렇게 포맷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에 이게 여기부터 저까지 이름이 CTG 컨티그 1, 2, 3이라는 이름이다라고 하면, 이 이름에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 1000번 포지션부터 9000번 포지션까지 여기 하나의 유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트랜스크립트 팩터 바인딩 사이트가 여기부터 1000부터 12포인트까지 살짝 저 프로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mRNA가 있는데 mRNA가 세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mRNA의 위치가 1050부터 9000까지, 1050이니까 살짝 앞으로 왔죠. 9000까지인데 이 기록에는 이 자리에 각각 아이디가 있지만 페어런트가 있습니다. 페어런트. 이 페어런트가 실제로 이 mRNA는 이 유전자에 속한 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페어런트가 유전자 이름 앞에 이 유전자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그래서 mRNA는 어떤 유전자의 하위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엑손이 또 나옵니다. 엑손이 나오는데 엑손에 찾아보면 이 엑손의 페어런트가 mRNA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엑손의 페어런트, 즉 엑손은 mRNA의 하위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CDS도 마찬가지입니다. CDS도 페어런트가 mRNA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CDS는 mRNA의 하위 개념이다 라고 하는 정보들이 다 요 GFF3라는 포맷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GFF3 포맷은 진 스트럭처 혹은 펑션들을 다 여기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라인먼트 인포메이션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보통 지놈 애노테이션을 수행을 하면 그 진 프레딕션 프로그램 같은 걸 돌려서 유전자의 위치를 예측한 다음에 유전자가 찾은 위치를 뽑아서 보통 블라스트를 많이 돌리죠. 블라스트를 돌려서 이 새로 찾은 이 영역이 어느 유전자랑 비슷한지를 찾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도 다 이 포맷 안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찾은 새로운 유전자, 새로운 지놈의 새로운 유전자 영역은 어떤 다른 종의 무슨 유전자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매칭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GFF3 포맷을 잘 만들어 놓으면 바로 지놈 브라우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J 브라우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입력으로 넣으면 그냥 앞에 봤던 요 구조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J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이게 바로 나오는데,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안 나오냐면 이 포맷을 잘 안 맞춰서 그렇습니다. 이 GFF3 포맷을 정확히 맞춰주면 바로 저런 그림으로 한 번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GFF3 포맷을 잘 연구를 해서 요거대로 정리를 해두면 앞으로 어떤 지놈 프로젝트라도 지놈 애노테이션 결과를 여기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놈 애노테이션은 무조건 GFF3 포맷 하나 안에다가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만약에 뭐 얘를 펑션 스터디를 했더니 어떤 유전자는 뭐 GO 텀으로 무슨 텀이더라 이런 정보들도 다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 적고 GO는 뭐 이런 식으로 펑션 정보들도 여기다 다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포맷 이 스펙 정보가 있는데요. 잠깐 이 부분만 자세히 보면 여기서는 안 열리네. 이게 오래 안 걸리는데 이게 잘못 만들었나 봐. 제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크가 안 되는데 잠깐 다음 슬라이드를 가면
자, GFF 포맷을 파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오 파이썬으로 파싱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GFF3 포맷은 아직 공식적으로 바이오 파이썬에서 지원을 안 하고 대신에 이제 BC바이오 GFF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이 파일을 파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스톨 하면 되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가장 좋은 특징이 이 GFF 레코드를 바이오 파이썬 6 레코드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파이썬의 6 레코드를 다루듯이 그대로 다루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BC바이오 인풋 GFF 한 다음에 얘는 GFF3 포맷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보셨지만 실제로 요 정보만 있어요. 이게 위치별로 어떻다 요 정보잖아요. 서열 정보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서열 정보는 없는데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서열 정보를 등록을 해줍니다. 서열 정보를. 그러니까 이제 서열 정보하고 위치 정보하고 매핑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서열 정보를 딕셔너리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파싱할 때 이 자리에다가 서열 정보를 적어주고 GFF 파일을 열게 되면 이 다음부터 레코드는 이게 SIG 레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휴먼 지놈을 하게 되면 레코드가 그 23개인가요? 헷갈리지? 그 염색체 개수만큼 레코드가 나옵니다. 하나의 레코드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유전자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 이 레코드 안에 들어있어요. 그때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은 레코드 하나 안에는 피처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요 레코드 하나 안에 피처가 여러 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번 크로모좀 안에 피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고 유전자 하나 열어보면 그 안에 또 서브 피처가 있어요. 유전자 하나 안에 엑손이 있고 CDS가 있고 막 되어 있는 게 다 요 구조로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장점이 우리가 휴먼 지놈 레퍼런스 파스타 파일이랑 휴먼 지놈을 애노테이션한 GFF3 파일 두 개만 있으면 이렇게 열어서 뭐 mRNA 서열만 출력할 수도 있어요. 이 레코드의 실제로 피처 중에 진 피처만 가지고 와서 진 피처만 뭐 페이스테이 포맷으로 유전자를 내보내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CDS만 돌려줄 수도 있고 그걸 프로테인으로 번역해서 돌려줄 수도 있고 다 그것들을 이런 스타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BC바이오 GFF인데 실제로는 제가 써본 프로그램 중에서 이게 가장 유용합니다. 아마도 지금 농림식품 분야에서 이 프로그램을 써서 할 일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레퍼런스 서열이랑 서열의 위치들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파일을 연결해 가지고 어떤 서열 정보를 뽑아낸다든지 다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ED 툴스라는 게 있습니다. BED 툴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전반적으로 느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고 하는데 그 웹사이트에 있는 설명이에요. 유전체학 쪽의 분석을 위한 어떤 그 맥가이버 칼 같은 거죠. 그것처럼 쓸 수 있는 툴이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이 동네에서는 지놈 아리스메틱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셋시어리 집합 이론입니다. 집합 이론. 그러니까 지놈의 어떤 영역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영역을 인터섹트, 그러니까 교집합들을 구한다든지 머지를 한다든지 카운트 한다든지 막 이런 기능들을 다 명령행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BED 툴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BED, BEM, GFF, VCF 다 이렇게 텍스트 파일 안에 지놈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파일들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을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웹사이트에 가면 상세한 정보들이 있는데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설치는 이렇게 하면 바로 설치가 되고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BED tools intersect. 그 다음에 A는 snips.bed. bed라는 파일 안에 스닙이 있어요. 스닙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이쪽에는 exon.bed가 있어요. exon.bed니까 엑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엑손이다 라고 하는 정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정보를 읽어서 intersect. 그 얘기는 엑손에 있는 스닙만 찾는다는 거죠. 이런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고 혹은
이런 것도 됩니다. 뱀 파일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만약에 뱀 파일이 집에 이렇게 있으시면은 뱀 파일을 써서도 이게 A 뱀 한 다음에 이게 뱀 파일 적어주고 B 부분에 엑손 BD를 하면 실제로 뱀 파일 중에 엑손 부분만 딱 뽑아내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 말고도 이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예, 요 사이트를 한번 가보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떤 텍스트 파일 안에 지놈 포지션들이 담겨 있는 파일들은 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CF 파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VCF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써먹을 수가 있고, 요거는 또 PyBED 툴스라고 해서 BED 툴스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만든 랩핑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쓰는 방식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쪽에서 BED 툴스라고 B2를 임포트를 한 다음에 이게 snip.bed 스닙들이 모여져 있는 BED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이거는 GFF 쓰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휴먼 지놈의 그 애노테이션이 담겨 있는 서열을 이렇게 유전자라고 열고, 그 다음에 인터제닉 스닙들을 찾으면 snip.substract gene 그러면 이 스닙에서 유전자에 있는 영역만 딱 간추려가지고 유전자 안에 있는 스닙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니어바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거를 유전자의 근처에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이 니어바이에 있는 유전자마다 뭐 유전자의 사이즈가 5000 미만인 것들을 출력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사용법이나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보시면 되고, 이게 여러분들 그 갤럭시 교육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갤럭시가 그런 기능을 많이 합니다. BED 파일 같은 거를 스닙들을 모아놓고 BED 파일로 엑손 같은 거 모아놓고 거기서 인터섹트도 찾아내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갤럭시의 툴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써도 되고 명령행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훨씬 빨리 동작합니다. 그 갤럭시는 제 경험으로는 이 갤럭시는 실제로 파일이 되게 크잖아요. 우리가 다루는 파일들이. 근데 큰 파일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파일을 읽어서 뭐 바꾸고 다른 파일 저장하고 뭐 읽어서 저장하고 이거를 워크플로우를 만드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한 단계 한 단계가. 보통은 한 번 열어서 뭐 하고 한 번에 다 하면 되는 일을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명령행 프로그램을 만들면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파이썬을 써서 명령행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갤럭시의 툴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NGS 분석을 한다고 하면 NGS 분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잘 정리된 프로그램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뭐 CLC 바이오나 뭐 저런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구입을 해서 저런 상용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여기 있죠. 갤럭시 여기 있는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만든 갤럭시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갤럭시는 이제 오픈 소스고요. 요 프로그램 쓸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갤럭시를 로컬에서 설치하고 다 좋긴 좋은데, 이게 툴을 만들 때 기존에 있는 툴을 조합해서 쓰다 보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오래 걸리는 툴을 한 번에 하는 툴 같은 거 별도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빨리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제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갤럭시의 웹사이트를 가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가시면은 이제 각각의 단계가 여기에 이렇게 히스토리로 표시가 되잖아요. 이것들이 모여서 워크플로우가 되고, 이 각각의 단계들이 이 툴 안에 다 들어있죠. 실제로 이 툴은 이 구성 요소를 보시면 이 기본 분석의 최소 단위, 요 각각의 하나하나가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최소 단위고요. 요 단위를 써서 입력 데이터를 출력 데이터로 만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갤럭시 툴은
입력 데이터를 이 툴을 써서 출력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게 하나의 기본 작업이고, 그 기본 작업을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서 워크플로우처럼 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갤럭시죠. 이걸 워크플로우로 돌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툴을 갤럭시에서 만들어져 있는 툴만 쓸 수도 있지만 자기가 임의로 툴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 이제 파이썬을 할 줄 알고 하면 이걸 파이썬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 예제를 보여드리면, 일단은 이쪽에 이제 갤럭시에서 지원하는 포맷들입니다. 뭐 AB1, BAM, BD, FASTA 뭐 이런 일반적인 NGS 포맷도 있고 GFF3 뭐 이런 포맷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입력으로 들어와서 결과로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갤럭시를 로컬로 다운로드 받으면 소스 코드 안에 이게 각각의 툴마다 XML 파일이 각각 있어요. 이 XML 파일을 안에 열어보면 이 툴을 돌리기 위한 입력 조건들, 그런 것들 여기에 정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에 클러스터라고 하는 툴을 하나 보면 이 툴에 지금 요 정의들이 여기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름은 어떻게 돼 있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구동되는 거는 여기 명령행이 여기 있습니다. 요 명령행이 구동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또 파이썬 프로그램이죠. GOPS 언더바 클러스터 .py, 그래서 요 파이썬 파일을 구동하는 겁니다. 명령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저 인터페이스는 저 명령행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기 위한 인터페이스고, 여기에 입력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여기에 옵션들을 우리가 데피니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이 예제는 그 일종의 한 예인데, 프라이머를 디자인하는 예입니다. 프라이머를 디자인하는 예고, 보통 프라이머 디자인을 할 필요사항이 많잖아요. 프라이머 디자인은 뭐냐면 임의의 파스타 서열을 주면 그 파스타 서열을 프라이밍 할 수 있는 프라이머, 포워드 시퀀스가 어떻게 되고 백워드 시퀀스가 어떻게 되고 프라이밍 조건, 온도는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알면 그 서열을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프라이머3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유닉스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프라이머3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웹사이트도 있고, 그럼 이제 FASTA로 서열 데이터를 입력하면 프라이밍 정보를 알려주죠. 근데 그거를 여기 갤럭시 툴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스크립트인데, 이 또 바이오 파이썬 안에 프라이머3를 또 다루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써서 만들었고요. 실제로 구동은 여기 보시면 이 프라이머 3 한 다음에 여기다 적어주면 이 결과가 나오는 거고, 결과를 이렇게 태뷸라 아웃풋해서 네임, 프라이머 넘버, 프로덕트 사이즈, 포워드 서열, 그 다음에 뭐 TM, GC 컨텐트, 포워드 시퀀스, 리버스 시퀀스, 이런 정보들을 프라이머 3를 구동해서 이렇게 담을 수가 있고, 요거를 그대로 출력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요 스크립트를 이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이 프라이머 3.py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구동을 하게 하면,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게 XML을 만들게 되면 이 자리에 이렇게 이 프라이머 3 관련 툴이 유저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툴도 이렇게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여기다 쏙 넣을 수 있다. 이 예제는 제가 프라이머 디자인한 예제를 넣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서 필요한 별도의 기능이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서 저 자리에 쏙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갤럭시에서 툴들을 조합했을 때 각각의 단계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것들을 한 번에 돌리면 더 좋은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입력 파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입력 파일을 툴 하나 돌려서 출력 파일 만들고 다시 또 출력 파일 만들고, 이게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입력 파일을 한 번 연 다음에 필요한 작업을 다 하고 출력 파일 한 번 쓰면 딱 한 번에 할 일을 여러 번에 나눠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렇게 또 별도로 이미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다른 기능들을 다 한 번에 돌아가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NGS 분석에 파이썬을 적용할 수 있는 예제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장시간 지루하실 텐데 저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질문이나 뭐 부족했던 점이나 궁금했던 점들 이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FF 만드는 툴은 뭐가 있어요? GFF 3 포맷을 만드는 툴이요. 이게 요 BC바이오 GFF에서 GFF3 포맷을 라이팅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보통 만드는 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별도로는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진뱅크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NCBI에서 휴먼 지놈 1번 크로모점을 진뱅크 파일로 받으면 이게 큰 그냥 하나의 진뱅크 레코드가 되는데 그 레코드를 GFF3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방식으로. 여기서 디노버전을 하니까 네. GFF3로 만들다는 네. 툴이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지놈 애노테이션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지놈 애노테이션 프로그램이 또 상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 예? 예, 그건 이제 그 진 모델링하는 프로그램이고 그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인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 뭐지? 예,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른 애노테이션 프로그램이 있고 그 애노테이션 프로그램의 결과가 대부분 GFF3로 써집니다. 예를 들어서 더 여러 품종을 미싱 해가지고요. SMP를 딱 이제 발굴을 한 다음에 네. 각각의 SMP를 이제 유전자 영역이 있는지 아닌지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 SMP 유전자 영역에서 이제 실험이 것인지 넌 실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할 때는 어떤 절차 어떤 방법으로 하죠? 시나리오 무슨지 넌 시나리오 무슨지요? 거기 아마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 품종을 이제 NGS로 해서 풀 시퀀싱을 했으면 여러 품종을 했으면 이제 각각마다 뭐 풀 시퀀싱을 했으면 뱀 파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각 품종에 각 다 있을 거고요.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그 GATK 프로그램을 쓰면 여러 개의 뱀 파일을 가지고 하나의 VCF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만약에 각각의 뱀 파일마다 VCF를 만들면 이제 중간에 다른 품종마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한 좌이가 이 품종에 있는 신입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되는데 각각 뱀마다 VCF를 만들면 어떤 뱀에서는 그 자리가 변이가 아니라서 콜링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다 누락이 돼요. 그런 거를 누락을 안 시키려면 여러 개의 뱀 파일을 한 번에 그 GATK에서 VCF로 콜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돌려서 하나의 VCF 파일을 만들면 그럼 이제 VCF 파일 안에 여기에 이제 50개의 품종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50개 그런 샘플 이름이 50개가 되고 여기에 이제 지노타입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좌이마다 얘가 어떤 품종은 어떤 유전자인지 이런 게 나오고 뭐 알릴 프리퀀시 이런 정보도 나오고 막 보통 집단 유전하게 쓸 수 있는 통계치들도 다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유전자 있는 부분을 선별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BED 툴스 같은 프로그램을 쓰면 이런 프로그램을 쓰면은 이제 그 엑손 영역들 사실은 엑손 영역을 BED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저걸 가지고 요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 아까 VCF 파일이 저 엑손에 있는 VCF만 추출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추출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실제로 그게 넌 시나니머스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서열을 봐야 되잖아요. 그거 트랜슬레이션 할 때 그게 아미노산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그거는 앞에 GFF 요거 파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파싱을 하면 실제로 그 자리에 유전자의 서열 정보를 알 수가 있고 그 자리에 그 위치가 아미노산을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를
아마 조금만 코딩을 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가 코딩을 해야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마도 그 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면 실제로 스닙 필터링 한 다음에 그게 시나리오스 넌 시나리오스인지 예, 아마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비가 설치된 페단트 프로도 이게 제품이 된 것이고요. 네, 그것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피던트 프로그램 자체도 그 일반적인 포맷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 교육 내용은 지금 아마도 그 별도로 교육 사이트가 있긴 있는데요. 갑자기 이게 접속이 안 되는데. 뭘 하면 되나? IP 타임. 그 제가 알려드린 저 사이트에 가시면, 요 사이트에 가시면 저기 교육 정보들, 교육 자료, 강의 자료, 코드, 또 연습 문제 풀이 다 올려놨으니까요. 이걸 참고하셔서 계속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언제라도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로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제가 이제 댓글을 달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교육 관련해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아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들 있으시면 좀 거기다 적어주시면 저희가 만약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보강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